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바이오시밀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체의약품, 복제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제약사들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도국 경제부 남현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예, 바이오시밀러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요즘 뜨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시밀러는 아시다시피 유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바이오와 시밀러가 합쳐서 이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된 건데요. 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생물의약품 복제약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복제약이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복제 흔히 우리들 보면 동물 복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는데 그걸 모방해서 만든 의약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원본 의약품과는 100%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제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네. 대신에 효능이나 효과는 거의 원본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화학합성의약품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화학합성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같은 바이오시밀러지만 이 화학합성의약품 복제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생물의약품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배양 등 임상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공정에서 제품 생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 항체가 붙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그냥 바이오시밀러 이 두 개도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항체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더 만들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항체란 말은 아실 거예요. 몸속에 이제 항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복제약.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항체 의약품, 이게 바로 항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좀 분자량이 크고 또 분자 구조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이 뉴스를 좀 뜨겁게 달군 소식들이 있는데요. 자,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회사에서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복제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자, 어떤 의미가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어제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이 셀트리온이라고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업체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항체 바이오 복제약 이름이 램시마입니다. 이 램시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라고 부르죠. 판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 램시마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바이오 복제약, 물론 바이오 복제약입니다. 이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 복제약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한 건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염, 또 크론병, 건선, 이 자가 면역 질환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원본을 복사한 복제품이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예.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정책을 펴왔는데 거기에 한국 기업이 진출을 했다. 그런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를 셀트리온이 했는데 그 기자 간담회에 있었던 이 셀트리온의 김영기 대표 얘기를 들으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FDA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국내 제약 산업이 그 글로벌 산업으로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데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김영기 대표 얘기 들으셨는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기술력을 미국에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국 의약품 산업을 보호한 명목으로 굉장히 이 바이오시밀러에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의료 재정에 대한 부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싼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모노를 점차 개방하게 됐는데 그 틈을 이 셀트리온이 치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 가을부터 좀 미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케팅하고 판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국적 제약사죠. 화이자, 이 비아그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화이자가 하게 되고요.
한 미국에서 연매출 2조 원 정도를 올릴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뭐 예.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 기업 동향에 관심 가졌던 분들은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 총액이 5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상호 출자 제한을 받게 되는데 5조 원 이상이 되면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 순위 59위 정도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2002년에 바이오 벤처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한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듭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대기업 반열까지 오르게 됐는데 영업 이익도 2007년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예, 지금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지금 뭐 이런 복제약 개발에 한창이고 또 외국에 진출한다는 이 소식도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자,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한국 기업들의 낭보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셀트리온의 램시마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에서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67개국에서 이 램시마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램시마가 유럽 승인을 받아서 최초로 이제 시판이 됐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점유율이 거의 20%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한 시장 점유율 40%될 거다 이렇게 목표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그룹의 계열사죠. 바이오 계열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첫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 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이번에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를 조만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그 식품의약청이라고 있는데 그 자문기구에서 긍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 긍정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는 승인을 해주겠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불과 이제 출범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 이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삼성 측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장을 지금 세 번째 공장까지 착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SK 케미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난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에 이 몸에 붙이는 패치형 이 바이오시밀러 치매 치료제인데 이 복제약 판매 허가를 신청해 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뭐 대웅제약이나 종군당 이런 우리 그 제약사들도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시판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 다국적 제약사들의 어떤 뭐랄까요? 긴장감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좀 클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예. 그 지금 이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네. 자, 복제약을 한국 같은 기업이 굉장히 서둘러서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국 제약사들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바이오 복제약 시장 점유율 여기서 좀 잠깐 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그래프를 좀 보시죠. 예, 그 복제약 시장은 굉장히 지금 많이 커가고 있는데요. 의약품 시장은 줄어든 반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44%, 그다음 중국, 미국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은 한 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인도,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기업들은 좀 뭐랄까요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그 시장 진입 장벽을 꿰고 장벽을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미 지배했던 다국적 제약사들 다른 나라가 진입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이랄지 다른 걸로 딴지를 걸어서 쉽게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있는데요. 화이자나 얀센 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시장 지배력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작년 3월인가요? 셀트리온도 그 다른 얀센이라는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미국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셀트리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건데 계속해서 진입 장벽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인데 저희 기업들로서는 이걸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뭐 조금 전에 남현우 기자가 좀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네. 좀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그래픽에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자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시장을 좀 장악했고 한국이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갔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의 후발주자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앞으로의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은 저희가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세계 30국에서요 한 56개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임상 실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해 50억 달러 수준이던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19년에는 239억 계속 달러 올라가고 예, 있네요. 껑충 지금 뛰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전망치입니다. 2017년 같은 경우도 123억 달러고요. 2019년에 239억 달러를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수출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황금 시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도 향후에 5년에서 10년은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임상 실험 중인 게 한 15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평균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2천억 달러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요. 생산 설비도 좀 많이 들고 기술력도 필요하겠죠. 높은 기술력도 필요한데 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이 효능은 똑같고 원본과 똑같고 가격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새로운 블록버스터 제품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R&D 투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국적 제약사들과 또 소송에서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길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우리 기업들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남현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